이란 전쟁의 4주차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어떤 출구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를 통해서 지금 이란 전쟁에서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작전 축소를 언급을 했거든요. 의미를 좀 파헤쳐 볼까요? 이제 공습을 줄인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공습으로 그동안 군사 시설들을 많이 폭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도부 암살을 계속 시도를 했고 가장 크게는 산업 시설이었던 유전 시설, 가스 시설까지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공격은 이 정도로 더 확대하지는 않고 공습은 유지를 하되 점차 줄이면서 좀 더 결정적인 상황을 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줄인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내비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쟁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걸 보면 사실상의 그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빠져나가려는 어떤 그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이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낙관론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정권을 교체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끝날 경우에 이란 국민들이 시위를 격화를 하거나 그러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낙관론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시점에서는 작전을 약간 줄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국가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으니 그쪽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떤 걸 관여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직접 뚫으라는 얘기죠. 아. 직접 뚫거나 아니면은 예. 개별적으로 해서 그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고, 미국은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무리한 작전을 하지 않겠다. 이건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해병대는 왜 움직일까?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해병대가 움직이고 미국 본토에서 해병대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예. 해병대는 주로 상륙작전을 하는 게 해병대인데 상륙작전을 할 만한 곳은 페르시아만 쪽 안쪽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알아서 관련된 국가들이 하라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이란 정부를 다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지금 국제사회가 선단을 구성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나 미국은 지금 지상군 해병대를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이란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섬 3개를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도요, 오늘 강력한 경고음을 UAE가 냈어요. 예. UAE 뭐라고 냈냐면, 만약에 미국이 이 3가지 섬, 지금 이란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3가지 섬, 그리고 그렇지만 UAE는 이란 게 아니라고 항상 지금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섬을 미군이 공격하는데 UAE를 이용해서 공격한다면 UAE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란도 미국의 해병대가 바로 이 섬 때문에 들어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정말로 지상군을 투입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상군이라는 거는 일단 땅에 올라오는 군대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군대가 어느 땅으로 올라오느냐가 문제인데 예.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눈에 보이게 띄는 것은 해병대가 움직인 다음에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한다는 얘기고, 예. 그렇다면 페르시아 안쪽에 있는 아부무사, 소툰부, 데툰부 3가지 섬이 있거든요. 거기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그 군사 시설만 공격했던 이란의 석유 시설인 하르그 섬을 정복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르그 섬은 너무 멀어요. 하르그 섬은 페르시아만을 들어가서 호르무즈에 들어가서 거의 48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럼 이 3섬이나 아니면 이 3섬에서 더 이란 쪽으로 붙어 있는 게슘 섬을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마 이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만 하는 얘기고 어쩌면은 지상군을 육상 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성동 격소로. 그러니까 이쪽에 정신 팔린 사이에 저 쿠웨이트 위쪽으로 해서 쿠웨이트 미군 기지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쿠르드 방구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미군이 뒤에서 엄호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도를 공격한다는데 그거는 또 생각해 보면 너무 수도까지 가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란이 계속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란에 가지고 있는 60% 농축된 우라늄 440kg이 있는 에스파한 지역을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지상전으로 들어가서 그걸 탈취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미군 피해가 안 나온다면 괜찮지만 미군 예. 피해가 나온다면 이것도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상전을 하는데 지금 해군은 움직인 거 여러 가지가 성동 격수도 될 수 있고요. 예.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전은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닌데 예. 또 그래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미국이 좋은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전 카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비도 지금 증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 공격을 할 것인가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상군 투입 여부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심리전이라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또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예 투입 못합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까 투입 못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고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명분이 뭐가 되는 걸까요? 가장 생각해본 명분은요. 그냥 결국에는 그 섬을 확보하는 거, 예. 확보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 그거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가장 계속적으로 얘기 많이 나왔던 것은 에스파한에 있는 440kg 되는 60%는 유라늄 농축액을 직접 탈취하는 거다 그거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회의적이었어요. 작전 쉽지 않다.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상군을 투입하든지 혹은 전쟁 기간이 더 길어지든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한데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문은 없습니까? 60일 그게 이제 60일째 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60일 되면 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대략 보면 그게 이제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6주를 얘기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문제는 있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 전쟁은 미국 행정부에서 전쟁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농담을 삼아서 홍길동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전쟁은 하는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의회 승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해도 이란의 지형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예, 이란의 지형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이란 지형 예를 들면 테헤란을 정복한다 그러면 테헤란이 예. 분지입니다. 분지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굉장히 험하고요. 들어가려면 상당히 지형을 잘 숙지하고 있는 부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훈련하려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지상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하시는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군사 예. 전문가 지상군이 움직이려면 지금 해병대 2,500명 본토까지 하면 5,000명 정도 되겠는데 5,000명이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이 지상전 할 수 있는 보급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보급 부대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상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지상전은 그냥 엄포만 놓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새해 명절을 맞아서 두 번째 메시지를 냈는데요. 강경한 저항을 강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새해 명절이라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란은 충분히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3월 21일이 새해고요. 이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란역으로 1월 1일이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저항 경제, 사실 저항 경제는 새로운 말 아닙니다. 이란이 제재를 받으면서 최고 지도자의 아버지였던 하메네이 때부터요. 저항 경제,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생각하는 건 북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제재할 때 뭐 주체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자립 경제 얘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막혔으니까 갖고 들어올 거 없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우리 힘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보자. 그게 저항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모즈타바가 결국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사망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상이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 언론에서는 부상당한 영예로운 용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이란어로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부상은 당했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지금 밖에서는 그러지 않다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뭐 루머는 지금 그 사실상 거동을 못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죽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상적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글을 써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만약 모즈타바를 대신해서 어떤 인물이 그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누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혁명수비대겠죠. 혁명수비대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 그룹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혁명수비대가 한다는 것은 이미 현재로서는 혁명수비대가 한다고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서 이른바 참수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네. 미국도 지금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가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뭐 승전이든 종전이든 결론이 좀 나겠습니까? 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전을 좀 줄이겠다. 근데 지상전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휴전은 생각 없다고 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휴전은 우리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휴전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란은 계속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물밑 대화를 할 지도부가 있는 걸까요? 이란 현재 지금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휴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인물은 알리 라리니자니거든요. 예. 알리 라리니자니가 그런데 암살을 당했고 그만한 급의 인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그 미국과 잘 대화를 통할 수 있는 대상을 내보낸다면 현 예. 정권에서는 소외돼 있지만 과거 정권에서 미국과 아주 밀접한 대화를 했던 루하니 대통령이라든지 예. 하산 호메인이라든지 자리프라든지 그런 좀 개혁 중도파들을 이용해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란의 분위기는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란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궁금한데 사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최고 지도자가 살해된 이후에 그때는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환호하는 모습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퍼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전쟁이 좀 길어지고 하면서 국민들이 뭐 단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단결하기보다는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정보로는 정부에 불만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뭐 이렇게 시위 동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나가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죽어가고 내 가족이 죽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헌혈을 하고 복구 작업을 하고 그런 데는 열정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부가 싫지만 그래도 내 조국이 무너지는 거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해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국민들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하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위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 정부 정말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이스라엘을 손을 빌어서라도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예. 내가 의존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내 집이 부서지고 내 옆에 가족들이 죽고 내 친구들이 죽는 거를 보고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많이 돌아섰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직까지 이란 내에서는 지금 결사항전 의지가 좀 많지 않나 싶은데 주변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까지 지금 겨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전쟁을 이어가면서 전선을 좀 확대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선을 확대한다기보다는요. 예. 전선을 확대해서 이란이 맞서 싸울 힘은 없어요. 전선을 확대하면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거고요. 예. 경제적인 혼란을 내면 당연히 미국에 영향이 갈 거고. 그러면 빨리 휴전을 바라는 거죠. 종전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그치길 바라주는 겁니다. 예. 그치면 여기도 공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공격을 그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반작용으로 계속 반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길게 되면 누가 더 쏠 미사일이 없는가로 판단이 나죠.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는데요. 예.
이란이 굉장히 잘 막아서 이라크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조금만 더 때리면 이란이 더 이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이 결국 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더 이상 싸울 무기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이번 전쟁도 이란이 장기전으로 버틴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미국이 모든 온갖 화력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고 그 이란은 우리는 장기전 가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나빠지지 않고 미국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이란이 무기가 떨어진다면 이란도 결국에는 종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를 보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는데 미국과의 어떤 그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소통을 한 다음에 나눈 메시지일까요? 네, 첫 앞에 부분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준 거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시장 반응이 좋았잖아요. 근데 예. 뒷부분 지상전을 얘기하는 바람에 얘기가 굉장히 어그러졌는데 그 지상전 얘기했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사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가 났다고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고 같은 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이 가면 안 되겠다고는 제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두 지도자 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뭐 미국이 이걸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뭐 양국이 같은 생각을 뭐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네. 지금 일각에서는 종전의 키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하고 싶죠. 예. 이스라엘은요 계속 공격해서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못하게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작년 6월 전쟁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멈추게 하면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공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란의 가스전 공격을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을 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참에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떠나지 못하게 일부러 이를 키웠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전형적인 그 역할 분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통보를 받았어요. 예. 아, 그렇군요. 통보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알고 있었는데 안 막은 거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란을 때리면 이란이 가스 유전을 때리면 이란이 반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격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